녹화도 시작하고 화면 공유도 시작하고. 좋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일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일차는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 해야 되는가,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남았는가 같이 이제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목차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장에서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npLM이랑 워드2벡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npLM은 열심히 이제 구현했고요. 워드2벡은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복잡하니까 진심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단어 수준의 임베딩의 한계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단위로 의미를 조정하는 것이, 즉 단어의 의미가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살펴봤고,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 이런 이제 어, 동음이어의 상황을 가정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 이제 수행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대체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RNN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안 한 것이 좀 아쉽고요. 왜냐면 RNN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근본 기관인데 그런 관점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RNN 인코더, 디코더 이런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없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이제 살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 오후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사전 훈련된 모형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세 조정해서 목표에 맞게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이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현재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현재 이제 최신의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5일차 노트북도 같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거 만드는 건 뭐 뻔하죠. 그래서 이제 5일차 노트북을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4일차 노트북에서 해당 부분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복사하고 5일차 노트북에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고 이제 day 5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반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이제 잘 구현한 부분은 어제 이제 확인까지 잘 했으니까 그걸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어제 이제 동작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요거를 이제 셀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로 동작하는 이제 모습을 살펴봤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그 우리가 이제 주는 이제 그 텍스트 시퀀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인코딩을 이제 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설정들이 잘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이제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어제 이제 실험했던 그 요 어휘수 문장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는 걸로 설정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역시나 이제 복사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다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입력 데이터 자체는 그 IMDb를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IMDb와 이제 관련된 절차를 이것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이제 어휘수를 우리가 너무 많지 않게, 그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별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늘상 하듯이 이제 적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형태소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정수 인코딩이 이미 이제 다 되어 있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큰 고민은 이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케라스 이제 유틸즈에서 패드 시퀀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장 길이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문장 최대 길이 맥스 랭스를 이제 설정하고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텍스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이제 되는 것은 그냥 뭐 늘상 하는 일이고, 그죠? 문장 길이는 이제 위에서 이제 맥스 랭스로 이제 설정하고 어휘수는 이제 이미 이제 설정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어휘수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참고하고 문장 길이 이제 벡터 맥스 랭스로 이제 변수명을 좀 다르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입력하고 임베딩과 트랜스포머 이제 인코더와 이제 출력 계층과 이제 수행을 해서 그 트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했으니까 살짝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임베딩에서 그 패딩을 생략하도록 이제 마스크 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의미로서 이제 반영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실행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성 로고들이 좀 나오는 이제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
학습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장 길이가 이제 그 100개는 너무 이제 과한 이제 제한이네요. 어제 이제 500개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문장 길이 요- 요거는 수정하는 김에 문장 길이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문장 길이가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그 모형의 이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문장 길이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50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행해서 이제 살펴볼 때 이 서머리는 이제 지금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좀 이제 제외하고요.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했지만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의 맥락에 이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재현을 이제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기를 이제 500 정도로 하니까는 이제 한 88 이 정도에서 이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과적합이 발생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런 이제 패턴을 어제와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을 이제 확인하시면 그 어제의 결과가 이제 재현이 됐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재현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다음번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 요 임포트문은 이제 맨날 똑같고요, 그죠? 데이 5 이제 임포트는 이제 맨날 똑같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 정의는 4일차 노트북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셋을 적재를 하고 문장 길이를 어, 적당하게 맞추는 이런 작업은 그냥 이제 원래 하는 작업이고 그죠? 그리고 문장 길이 이제 500으로 이제 맞추시는 거는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로 수행했고 이 문장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은 이제 그 이제 100자로 이제 잘려 버리니까 아까처럼 그 정보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유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주다 보면 이 헤딩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스크 제로를 통해서 그 패딩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트랜스포머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그 어떠한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인코딩이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 뭘 할 건가, 어떤 출력을 이제 발생할 건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때까지 익숙했던 그런 이제 분류의 문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훈련 설정들 자체는 대체로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확인되셨나요? 대체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모저모 일단은 이제 그 재현이 된 상태니까 이 트랜스포머 이제 에 대해서 어제 이론적으로 좀 그 논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텐션이 이제 무엇이고 멀티헤드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점들은 이제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텐션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쿼리키 밸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제 그 어떤 점이 이제 논의가 됐냐면 요 임베딩과 이제 관련해서 그 포지션 임베딩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은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면 그냥 형태소 뭉치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 모델이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그 221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 어텐션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면 이 인풋 임패딩에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가서 x가 기존에 이제 그 벡터가 자신의 이제 현재 포지션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수정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교재에서 그 완전히 이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은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기 전에 이전에 이 포지션 임베딩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셀을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하고요.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같이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달라지는가 살펴보죠. 포지 위치 임베딩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부를게요. 한국말로 이제 불러도 상관없고 레이어 케라스 레이어즈에서 레이어를 상속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 토큰과 어, 형태소와 위치 임베딩을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 임베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 완성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게 사소하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제나 이제 유혹이 따르지만 어, 그 직접 작성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그 전체 이제 어휘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휘수가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벡터 차원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은 이제 원래 이제 받아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 슈퍼에서 설정을 이제 넘기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형태소 임베딩 이거는 이제 원래 하던 그런 이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수와 이제 벡터 차원으로 이제 수행하는데 요 임베딩은 우리가 다음의 것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이미 논의가 이제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휘수와 우리가 지정하는 이제 벡터 차원의 형식을 이제 띠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이제는 이런 표기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점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이제 이것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형태소와 위치 임베딩을 따로 그 상속받아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제 이 형태소 임베딩은 여기 있는 것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그 살펴보시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가 그 위치 기반의 이제 임베딩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제한이 괜찮아 보이지만 어, 이걸 이제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은 사실 좀 미세한 부분 알기가 어려우니까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위치 임베딩은 마지막에는 이제 벡터 차원으로 끝나는 건 동일한데 이 문장 길이를 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즉 이런 거죠. 요 문장 기반의 임베딩은 위치를 기반으로 한 벡터를 발생하고 그게 xt와 이제 더해질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 차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xt가 이런 식으로 d 차원짜리 이제 벡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d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더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벡터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xt 다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t가 위치로 인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구성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위치 임베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이것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형태소 임베딩도 이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워드 투백에서 한번 경험하셨죠. 이 임베딩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제 원래 논문에서는 이 위치 기반의 임베딩을 학습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면, 원래 이제 위치 인코딩은 이제 실제 이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홀짝의 위치에 대해서 그 주파수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자체가 그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 부분들을 어떻게 위치 이제 인코딩의 공식을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수학적인 전개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미친 코딩에 대해서 그 전개를 이제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음 같은 이런 수학적인 전개가 이제 필요하고, 그런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수학적인 전개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전개가 원래는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이런 전개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논문에서 구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간결한 형식으로 좀 구현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개략적으로는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제 미치 기반의 인코딩의 큰 틀의 논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제 둘게요. 원래 논문에서는 학습하지 않지만이라고 해야 되고, 주파수 기반 위치 임베딩을 사용하고 학습하는데, 이건 이제 구현의 이제 편의를
위체인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메모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의문점이 이제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제 문장 길이 자체를 받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휘수와 벡터 차원을 이제 봤는데 추가적으로 문장 길이까지도 그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장 길이까지 이렇게 이제 그 시퀀스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네들은 그냥 이제 재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요 콜에서 이제 입력을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요게 이제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 직접 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인풋에 대해서 원래 이제 쉐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에 이제 텐서플로우 자료 구조로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의 이제 쉐입이라는 메소드를 좀 명시적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문장 길이를 획득을 이제 해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0번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 길이만큼 수행하고 이제 한 칸씩 건너뛰면서 이제 문장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W1, W2부터 WZT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 위치 색인이죠. 위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0번, 1번부터 이제 T-1번까지의 그런 이제 수치가 이제 필요한데 역시나 이제 그 지금 요 내부에서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저수준 API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서플로우의 API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XT라고 이제 부르면은 요 이제 형태소 임베딩은 이제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치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T라고 이제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위치를 그 넣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이제 더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XT가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T를 더해서 XT에 대한 이제 임베딩을 이제 조정하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컨피그 이런 것들은 어제 논의드린 대로 그냥 이 케라스 레이어를 구현하실 때의 요구사항인데 한 가지 이제 더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요 마스크 제로 같은 설정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컴퓨트 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인풋을 이제 받고 마스크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져 가지고 이제 0이 아닌 부분만 이제 반환해내는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한번 이제 해보신 적이 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수행할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 해 놓는 곳에 대응하는데, 이거를 이제 텐서플로우의 API로 이제 구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컴퓨터 마스크가 만약에 이제 마스크 옵션이 이제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라서 그냥 이제 이 마스크가 있냐 없냐를 뭐 따질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get configu로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계층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층 이제 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층 설정 값을 이제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사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 값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런 설정이고, 이 계층 설정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층 설정에서는 이제 이 계층을 우리가 그 접근을 했을 때 그 어떤 정보를 이제 보고 싶은가 이런 점들인데요. 그 정보는 대체로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수와 이제 벡터 차원과 이제 문장 길이 이런 정보가 이제 요 계층의 이제 핵심 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레이어 객체에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정보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이제 해야 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 랭스는 이제 문장 길이 값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input dimension 이거는 이제 어휘수로 하고, 그리고 아웃풋 디멘전은 이제 벡터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을 계층 설정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계층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층 설정은 그냥 이제 요 그 계층 설정 업데이트에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인풋 디멘전과 이제 아웃풋 디멘전과 이제 시퀀스 랭스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동일하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이제 속성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열로 이제 정의하셔야 되는데, 그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동일한 값으로 하시면 이제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디멘전, 그죠? 아웃풋 디멘전, 그리고 이제 아웃풋 디멘전, 그리고 시퀀스 랭스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작성하신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뭘 바꾸면 될까요? 이 레이어즈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주석 처리를 하시고 대신에 형태소와 위치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요 임베딩에서 문장 길이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제로도 같이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모형을 여러 번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케라스 이제 백엔드에서 클리어 세션을 이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레이어즈의 임베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태소와 위치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 어휘수와 벡터 차원은 그대로 가고요. 마스크 제로 그대로 이제 가는데 얘는 이제 그 위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길이로 전체적으로 이제 시퀀스 길이를 전달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구현이 됐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실행을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오타나 문제가 형태소 위치 임베딩을 실행을 안 했네요. 레이어즈에 오타 났습니다.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됐고 여기서는 그 키워드 설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제로 지금 못 봤네요. 잠시 이제 요거는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 제로 잠시 이제 처리하고 일단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나? 컴퓨터 마스크에서 인풋가 이제 들어왔고 이건 잘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마스크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문제가 있네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음, 데이터셋이 잘 된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어딘가 이제 오타 같은 걸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시퀀스 랭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 그죠? 요건 이제 설정의 이제 저장 부분인데 지금 이제 네, 언뜻 안 찾아지면은 요 챗GPT한테 이제 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오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포츠가 여기 들어오고 문장들이 들어와서 네,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잠시 오타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언뜻 안 보이니까. 음, 그렇게군요. 요거를 제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좀 그냥 해봤는데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영어 명칭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한번 바꿔봤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이제 바꾸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그게 문제였네요. 그죠?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가 좀 번잡스럽게 이제 발생하는데 요 PTX 로컬 메모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고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한 1% 포인트 정도 더 이제 상승돼서 이제 90점대에 가까워지는 게 최고 수준의 상승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치 정보를 이제 삽입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화면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컴퓨터 마스크도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그게 이제 혹시 아까 이제 같은 문제였는가 좀 보겠습니다. 음, 요 마스크 제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즉 아까 이제 요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한국어 명칭의 원래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한국어 명칭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이 텐서플로우가 순수한 파이썬이 아니고 이제 C 기반으로 이제 된 라이브러리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파이썬의 이제 클래스 자체를 이제 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클래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현이라는 겁니다. 즉 원래 형태소 임베딩이 있는데 위치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추가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형태소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을 구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이제 교체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한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위치 기반의 정보가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점도 같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5일차 노트북은 이제 처음부터 공유 설정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논의는 이걸 또 여기까지의 구현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잘 수행하시는 것으로 같이 이제 일단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